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고장난 압류전자를 수리하는, 어떻게 보면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인데요.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암을 일으키는 바로 그 유전적 결함을 근원에서부터 콕 집어서 고칠 수 있다면요. 이게 무슨 SF 영화 같은 소리냐고요? 글쎄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연구가 바로 그 가능성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P53이라는 유전자입니다. 별명이 유전체의 수호자인데 이름 한번 기가 막히죠? 말 그대로 우리 세포의 비상 시스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 DNA에 손상이 생겼다? 그러면 P53이 딱 나타나서 세포 분열의 긴급 정지를 외치거나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 스스로 파괴하라는 명령, 즉 세포 자멸을 유도해서 암세포가 생기는 걸 원천 봉쇄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든든한 수호자에게 문제가 생긴다면요? 정말 사소해 보이는 유전적 오타, 딱 한 글자 때문에 이 모든 방어 체계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하려면 먼저 유전자가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이걸 영화 대본 편집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유전자, DNA는 말하자면 촬영 전에 원본 대본 같은 거예요. 이 편집 과정을 전문 용어로는 스플라이싱이라고 불러요. 자, 먼저 DNA에서 원본 대본, 그러니까 초기 RNA가 쭉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엔 편집자가 나서서 불필요한 장면이나 대사, 이걸 인트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싹둑 잘라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필요한 알짜배기 부분만 남은 최종 대본, 바로 mRNA가 완성돼서 배우, 즉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P53 유전자에 과학자들이 TP53C359A라고 부르는 딱 한 글자 오타가 생기는 거예요. 이 작은 오타 하나가 편집자에게 야, 여기서 잘라 하고 엉뚱한 지시를 내리는 셈이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그 결과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위쪽에 정상 스플라이싱이라고 되어 있죠? 원래는 저기서 깔끔하게 편집이 끝나야 해요. 그런데 저 오타 때문에 아래 비정상 스플라이싱 경로처럼 전혀 엉뚱한 곳에서 대본이 싹둑 잘려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 몽땅 빠진 엉망진창인 대본이 만들어지겠죠. 결국 제 기능을 전혀 못하는 고장난 P53 단백질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누굽니까? 이 잘못된 편집 지시를 막기 위해서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바로 분자 반창고를 붙이는 거예요. 이 분자 반창고의 정식 이름은 안티센스 몰포리노 올리고머, 줄여서 AMO라고 부릅니다. 개념은 간단해요. 마치 우리가 책에 난 오타 위에 수정 테이프를 붙이는 것처럼 이 AMO는 바로 그 유전적 오타 부분에만 착 달라붙어서 그걸 가려버리도록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분자입니다. 다시 아까 그 그림으로 돌아와 볼까요? 이번엔 해결책에 집중해보죠.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바로 AMO 분자인데요. 얘가 유전자 대본에 오타가 난 부분에 정확히 가서 착 달라붙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오타를 딱 가려버리니까 세포의 편집 기계가 잘못된 지시를 못 보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죠.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그래서 효과가 있었을까요? 와,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결과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AMO를 쓰기 전에는 잘못된 대본이 거의 90%를 차지했는데 AMO를 투입했더니 와, 보세요. 올바른 대본의 비율이 무려 70%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잘못된 편집 지시를 성공적으로 차단한 거죠. 네, 대성공입니다. 일단 올바른 대본이 만들어지니까 세포는 드디어 완전한 모양의 P43 단백질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다 해결된 걸까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단백질의 모양을 되찾는 것과 그 기능까지 완벽하게 되찾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던 거죠. 여기서 아주 뜻밖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모양은 원래대로 복구됐는데 과연 이 P53 단백질이 유전체의 수호자라는 자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P53에게는 두 가지 핵심 임무가 있었죠.
첫째, 세포 분열을 멈추게 하는 성장 억제 기능. 둘째, 망가진 세포를 없애버리는 세포 사멸 유도 기능. 이 두 가지를 모두 잘해야 진짜 수호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시험 결과입니다. 세포 사멸 기능. 그래프를 보시면 AMMO로 PPT3를 고쳐주니까 세포 사멸에 필요한 특정 유전자 BB3의 활동이 확 살아나는 게 보입니다. 이건 뭐예요? 네, 자폭 명령 기능은 성공적으로 되찾았다는 뜻입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죠? 자, 그럼 두 번째 기능, 성장 억제는 어땠을까요? 그런데 결과가 정말 의외였습니다. AMO를 처리했는데도 세포 성장을 멈추는 데 필요한 CDKN1A 유전자의 활동은 거의 그대로인 거예요. 거의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비상 브레이크는 여전히 고장난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한마디로 엇갈린 판정이 나온 거죠. AMO 치료로 되살아난 P3는 세포를 죽이는 능력은 되찾았지만 세포 분열을 막는 능력은 되찾지 못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결과죠. 아니, 그럼 이거 절반의 실패 아니냐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부분적인 성공이 암 치료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 그런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연구진들도 논문에서 바로 이 점을 강조합니다. 뭐 좀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해서 성장 억제는 못해도 세포를 죽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단백질이 여전히 암과 싸울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 연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를 딱 3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유전자의 최종 설계도인 RNA를 직접 고치는 치료법이 된다는 걸 증명했어요. 둘째, P53의 모든 기능을 다 살리지 못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암세포를 죽이는 능력 하나만 되살리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진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세포 성장을 막는 다른 약물이랑 같이 쓰는 병용 치료라는 새로운 전략의 문을 활짝 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돌연변이 하나를 고쳤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전 질환을 치료하는 방식에 대한 우리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DNA 자체를 건드리는 대신 그 결과물인 RNA를 편집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이건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의 유전 정보를 하드웨어가 아니라 업데이트가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보는 겁니다. 버그가 생기면 프로그램을 통째로 바꾸는 게 아니라 실행 과정에서 패치를 딱 붙여서 해결하는 거죠. 어쩌면 바로 이런 방식이 우리 각자에게 딱 맞는 맞춤형 암 치료의 미래가 아닐까요? 이 연구는 바로 그 미래의 한 조각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